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그 자리에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앉혔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방송 3사가 국정원 기관 보고 생중계를 보이콧한 데 대한 민주당의 강력 반발로 개회도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국정원 대성 개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과 관련해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면이 있다. 뭔가 캥기는 곳이 있는 것 아니냐. 국정조사를 하면 무언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터지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스스로 만든다고 힐난했습니다. 친박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요구에 대해 바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8월 5일) 월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그 자리에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앉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나 1992년 대선 때 초원복집 사건을 주도하면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주의를 촉발시킨 당사자여서 파문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장장 석 달간 공석이었던 정무수석직에는 전문 외교관 출신인 박준우 전 주 EU 대사를 임명해 박 대통령의 여의도 경치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자초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출범 5달 만에 미래전략수석과 고용복지수석, 민정수석도 경질 차원에서 무더기 교체됐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약 5개월여 동안 새로운 국정 철학에 맞게 정책 기조 계획을 세우면서 많은 일을 해왔던 대통령은 그동안 과중한 업무와 책임 속에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온 비서실장과 수석 노고에 감사하면서 하반기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새 청와대 인선을 결정했다며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청와대 대폭 물거리와 관련해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 발탁은 논란을 자초한 양상입니다. 그는 14대 대선을 사흘 앞둔 1992년 12월 11일 부산의 초원복집에서 8명의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당신들이야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지 뭐. 우리 검찰에서도 양해할 것이고 아마 경찰청장도 양해라며 지역 감정 조장하는 YS 지지 불법 대선 운동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던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불법 선거운동 지시는 당시 정주영 국민당 후보 측이 도청에 폭로했습니다. 당시 초원복집 참석자들은 우리가 남이가 다른 사람이 되면 부산 경남 사람들 영도 다리에 빠져 죽자 등의 지역 발언을 서슴지 않기도 했습니다. 초원복집 사건 파문이 터졌을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발언입니다. 공식적 모임이 결코 아니었으며 일부 보도와 같은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감정을 조장한 당사자를 비서실장에 기용하면서 지역 통합을 주장해온 박 대통령의 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방송 3사가 국정원 기관 보고 생중계를 보이콧한 데 대한 민주당의 강력 반발로 개회도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 기관 보고를 1분 앞둔 오전 9시 59분 국회 정론관을 찾아 국정원 기관 보고는 지상파 등 방송사들의 생중계가 전제된 합의였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와 합의할 때 새누리당이 완전 비공개로 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1시간만 방송 생중계를 전제로 공개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며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방송사는 생중계는 물론 녹화 방송도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입니다.
자, 이것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음모와 조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는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 현 정권의 권력의 눈치 보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또한 30% 주식을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 박정희의 정, 유경수의 수 이름을 따서 만든 실질적인 지배자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 보기로 이렇게 국민의 알 권리를 내팽개친 채 방송을 하지 않는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과 관련해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면이 있다. 뭔가 캥기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냐. 국정조사를 하면 무언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터지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스스로 만든다고 힐난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최고 책임자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장외로 뛰쳐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이 발단 아니냐. 그 선거는 바로 박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의 말입니다. 지금 이 여야가 이렇게 지금 야당의 장애로 뛰쳐나오게 만든 원인이 뭡니까?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이 발단 아닙니까? 네. 그 선거는 바로 박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선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당락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나중에 규명해봐야 할 일이고 네. 대통령 자기는 그 도움받은 일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난 정권 국정원 시절의 얘기인데 네. 지금 정권이 왜 그 국정조사를 저렇게까지 악착같이 막아야 됩니까? 네. 그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면이 있어요. 네. 이게 뭔가 캥기는 데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국정조사를 하면 뭔가 감당하기 곤란한 일이 터지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만든다고요. 자꾸 스스로. 네. 네,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친박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요구에 대해 바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 열린 아침 송정혜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현재 기소가 되어서 재판받고 있지 않나. 그러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과 형사상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게 된다며 말했습니다. 유기준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예, 이게 국정원 국정조사의 주된 목적이 그 댓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댓글 사건에 김무성 그 권영세 대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어떤 사람이나 소환을 하게 된다면은 그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 교수는 일본산 식품 안전 우려와 관련해 인터넷에 공개된 것 중에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일본산 식품이 하나도 없다고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백 교수는 오늘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서 기준치가 너무 높은 것인지 수입 자체에서 걸러지는 것인지 검출 체계가 너무 듬성듬성돼 있는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한 건도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당분간 금기해야 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백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홍원 총리의 발언은 아주 간결합니다. 구체적인 적시 없이 악의적으로 괴담을 조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처벌하라. 정 총리 주장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겁니까? 글쎄요. 괴담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근거가 없이 호황된 이야기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근데 먼저 관련 이야기는 그 사고의 전모가 아직도 잘 정리되지 않고 있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우리한테 영향이 있을지는 논의가 계속 필요하고 또 확인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학교 급식의 방사능 오염 식재료의 무방비 상태를 지적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작년에 농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니 세슘이 많은 수산물에서 검출되고 있었다며 특히 명태, 대구, 고등어 등 많은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채로 수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입니다. 오늘은 서울 경전철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본 방송 조상훈 국장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시가 9개 경전철 신설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경전철 9개 노선 총 연장 85.41km를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경전철 건설 반대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2일에는 용역 결과 보고서까지 공개했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경전철 건설 계획의 경제적 타당성을 의미하는 비용 편익은 손익분기점인 1.0을 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무적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는 수익성 지수는 9개 계획 노선 중 한 곳도 1.0을 넘지 못했습니다. 적자 운영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경전철 사업의 실패 사례는 지금까지 지방도시 여러 곳에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용인과 의정부, 경남 김해의 경전철 사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줄이더라도 이것만은 만들어야 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무리하게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결국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서울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전철이 서울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2013년 현재 서울시의 빚은 26조 원이 넘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의 격차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전철 사업에는 8조 5,533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서울시의 주장처럼 이 중 절반가량인 4조 3천억 원을 민자로 유치한다고 해도 4조 원 넘는 돈은 결국 시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민자 유치가 서울시의 기대처럼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민간의 최소 수익 보장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처럼 무리하게 추진된 대규모 토목공사가 국민에게 어떤 부담을 안겨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4대강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경전철 사업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서두를 일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 남부지방과 중부지방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5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문희정이었습니다.